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로 언론인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올해 40총선 투개표 결과와 관련해 선거인 즉 18세 이상 유권자가 해당 지역의 공식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행정동이 전국에서 무려 79개 동으로 나타났다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대구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언론계에 투신해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언론인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4년 전인 2020년 4.15 총선 이후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사회 각계 인사 중 한 명입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부정선거 문신, 선거인이 총인구보다 많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22대 총선 통계표엔 40총선은 부정선거라는 문신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선거인 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동네가 무려 79개에 이른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명백한 선거 조작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시골 촌부라는 유튜버가 선관위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인 즉 18세 이상 유권자 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행정동이 79개로 조사됐다. 선관위 통계에서 선거인 수를 기록해둔 곳은 두 군데이다.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에서 인구수,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 제외 선거인 수, 총 선거인 수를 확인할 수 있고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서 동별 관내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선거인 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선거인 수는 관외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보다 많을 수 없다. 그럼에도 무려 79개 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선거인 수가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는 물론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인 수를 부풀린 것이다.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곳이 어디 79개 동네뿐이겠는가?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선거인 중 어느 쪽을 조작했을까? 당일투표는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가 있고 투표자가 사인을 하므로 손대기 어렵다. 반면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선관위의 서버에 존재하므로 조작하기가 용이하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전산망을 점검한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사람이나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유령 투표가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6개 동네의 통계를 확인해 봤더니 한결같이 관내 사전투표자가 당일 투표자보다 많았다. 지난 총선의 전국 투표율은 67.0%, 사전투표율은 그것의 절반이 안 되는 31.3%였다. 사전투표자가 당일 투표자보다 적은 것이 정상이지만 이들 지역은 한결같이 거꾸로였다. 심한 곳은 관내 사전투표자가 63%, 당일 투표자가 37%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려면 선거인 수를 부풀려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있다. 첫째, 확정된 선거인 수를 그대로 두면 투표율이 90%를 넘어 쉽게 발각될 수 있다. 둘째, 기권자를 투표한 것으로 만들면 되지만 본선거 4, 5일 전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선 기권자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령을 선거인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풀리기 정도가 지나친 결과 관내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선거인 수가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는 부정선거 문신을 선명하게 남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요약하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선거인 수를 부풀렸고 부풀린 사전투표를 민주당에 몰아준 결과 사전투표 민주당 압승 공식과 범야권 192석을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부정선거 문신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22대 총선 통계는 선거 내란의 생생한 기록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문신을 보고도
국가 공권력이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선거 내란을 방조함으로써 반국가 세력에게 일당 독재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고 만다면서 국가 공권력은 나라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거세고도 사나운 국민적 저항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6곳의 구체적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부산 남구 용호 3동의 경우 당선자는 국힘당 박수영, 낙선자는 민주당 박재호인데 인구수는 11,202명,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는 1,340명,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 선거인은 13,246명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 선거인은 인구수보다도 2,906명, 즉 28.1%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 선거인은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보다 2,906명, 즉 28.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자는 1,145명, 이 가운데 관내 사전 투표는 6,396명으로 63.0%, 당일 투표는 3,749명, 37.0%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동작갑 노량진 2동인데 당선자는 민주당 김병기, 낙선자는 국힘당 장진영입니다. 인구수는 9,800명인데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는 9,366명,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 선거인은 1,662명으로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 9,366명보다 1,296명, 즉 13.8%가 늘어났습니다. 이 역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가운데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자 7,292명이고 관내 사전 투표는 4,483명으로 61.5%, 당일 투표는 2,812명으로 38.5%였습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이 소개한 세 번째 사례는 경기도 하남갑 신장 1동인데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낙선자는 국힘당 이용입니다. 인구수는 6,950명이고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는 6,467명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 선거인은 7,179명으로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보다 712명, 11.0% 늘어났습니다. 또 공식 전체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가운데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자는 4,719명, 이 중 관내 사전 투표는 2,969명으로 62.9%, 당일 투표는 1,750명으로 37.1%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서울 중랑을 신내 2동입니다. 당선자는 민주당 박홍근, 낙선자는 국힘당 이승환입니다. 인구수는 19,594명,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는 17,529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구수와 국내 선거인 수는 당연히 차이 납니다. 선거인 수라는 것은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인구수보다는 당연히 적습니다. 이 지역 국내 선거인 수는 17,529명인데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 선거인은 21,131명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보다 2,602명, 즉 14.8%가 늘어났습니다. 또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자는 15,458명, 이 가운데 관내 사전 투표는 8,147명으로 52.7%, 당일 투표는 7,311명으로 47.3%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서울 동대문 갑 회기동입니다. 당선자는 민주당 안규백, 낙선자는 국힘당 김영우입니다. 인구수는 1,419명,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는 9,641명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 선거인은 1,694명으로
국내 선거인 수보다 1053명 10.9%가 늘어났습니다.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자는 7412명이고 이 가운데 관내 사전 투표는 4415명으로 59.6%, 당일 투표는 2997명으로 40.4%입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이 소개한 6번째 사례는 경북 경산시 중앙동입니다. 당선자는 국힘당 조지현, 낙선자는 무소속 최경환입니다. 인구수는 5,946명,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는 5,582명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 선거인은 6,477명으로 국내 선거인보다 895명, 즉 16%가 늘어났습니다.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자는 4,386명, 이 가운데 관내 사전 투표는 2,442명으로 55.7%, 당일 투표는 1,944명으로 44.3%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지요? 관내 사전 플러스 당일 투표 선거인이 확정된 국내 선거인보다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공식 인구보다도 더 많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중앙선관위는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보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허정구 전 논설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제시한 이 같은 통계를 보면 충분히 그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백한 해명을 중앙선관위에 당연히 유권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이 글에 앞서 물이 우스운가라는 제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문답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마다 증거가 쏟아진다. 추미애가 당선된 하남시갑 신장 1동의 총 인구수는 6,950명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인 수 유권자는 7,179명이었다. 어떻게 유권자가 전체 인구보다 많을 수 있는가? 유권자 수를 부풀려서 어디다 썼겠는가?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을 점검한 뒤 발표한 것이 생각나는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처럼 부풀릴 수 있다. 또 집계가 잘못돼 어쩌다 나타난 일이 아닌가라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옆 동네 충궁동도 있다. 총 인구는 1,680명인데 선관위는 선거인 수를 1,760명으로 부풀렸다. 선관위를 굳게 믿는 자네 말처럼 서로 집계가 잘못됐다면 그처럼 엉망인 선관위는 일찌감치 문을 닫아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집계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선관위가 말한다면 그런 선관위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난 국민 혈세를 쓰면서 그 정도 기초적인 집계도 못하는 선관위를 왜 우리가 계속 존속시켜야 하겠습니까? 또 정상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락을 뒤바꿀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주장에는 그건 좌파들이 꺼내는 단골 메뉴다. 자네는 벚꽃이 핀 것을 보고도 봄이 아니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언론은 왜 보도하지 않는가라는 주장에는 언론이 좌파의 수족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 촛불 시위는 도배질을 하면서 문재인과 조국을 규탄하는 우파 시위는 눈 감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나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이 글의 후반부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시위가 열린 4월 27일 유튜브 영상 아래에는 성난 시민들이 줄줄이 댓글을 달았다. 부정선거 아닥하고 자유우파 인사 탄압하는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어 처단하자. 윤석열을 우파들이 끌어내리게 생겼네. 윤통아 무엇이 두려워 부정선거 수사를 외면하고 있냐. 윤석열이 제일 꼴불견. 무기 들고 투쟁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면 살 것이요. 끝까지 외면하면 곧 죽을 것이다. 부정선거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선거는 하나마나 이런 댓글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배를 띄우는 것은 무리지만 거센 바람을 만나 성을 내면 순식간에 배를 뒤집고 만다. 물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물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